안녕하세요. DJ의 AI 모닝콜입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투자 펀드를 조성해 제조업계에 뛰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방산업체, 반도체 제조사 등을 인수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 제조업계에 AI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조스의 투자 행보가 성공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제조업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네요. 미국의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가 네바다주에서 게임 라이선스 없이 운영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임시 운영 금지 명령을 받았네요. 카슨시티 지방법원의 제이슨 우드버리 판사가 금요일 임시 금지 명령에 서명하면서 칼시는 최대 2주 동안 네바다주에서 스포츠, 선거, 엔터테인먼트 관련 예측 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어요. 칼시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각 주별로 다른 규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죠. 앞으로 칼시가 네바다주에서 적절한 게임 라이선스를 취득할지 아니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어요. 시카고 교통공단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시카고 지하철과 고가철도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해 배정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동결시켰거든요. 공단 측은 행정부가 승인된 예산 집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산 동결로 인해 시카고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후화된 철도 시설 교체와 새로운 노선 확장 계획들이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법원 판결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가 결정될 텐데 소송이 장기화되면 시카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관련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여러 제품을 하나로 합치는 대규모 개편에 나섰네요. 챗GPT 앱과 AI 코딩 도구인 코덱스, 그리고 AI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통합한 데스크톱 슈퍼앱을 개발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어요. 동시에 파이썬 개발 도구로 유명한 스타트업 아스트라를 인수해서 코덱스의 코딩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여러 앱을 오가며 작업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채팅부터 코딩, 검색까지 모든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픈AI가 제품 라인업을 단순화하면서도 각 영역의 전문성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조직 전반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회의를 열고 전략산업국부터 일자리 투자유치국까지 주요 부서가 총출동해 타깃 기업별 투자유치 현황을 점검했어요.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 앵커 기업 유치에 집중하면서 전남의 산업기반 구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각 부서가 권역별 전략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한 만큼 앞으로 전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서 코파일럿 AI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앱, 위젯, 메모장 등 여러 앱에서 코파일럿 진입 지점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은 곳에 AI 기능을 밀어넣었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컸는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네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만 AI를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사용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도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 AI 기능의 배치가 계속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AI를 에브리웨어에 넣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이제 IT 뉴스를 알아볼까요? 참 좋은 여행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0억 원을 넘어서며 시가배당률은 2.5%를 기록했네요. 회사의 자산 총계도 1,709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배당 결정은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앞으로 해외여행 재개와 국내 관광 활성화가 본격화되면서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한 여행업계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알파AI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네요. 2월 26일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후 3월 20일 6개월간 지정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시 번복 때문인데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 공시 답변 후 15일 내에 전환사채 발행과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한 게 문제가 됐어요. 부가벌점이 7점이나 쌓여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 동안 알파AI가 공시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데이터셋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셋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세제입니다. 박 후보자는 추가 경정 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AI 시대에 맞는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셋 도입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메탄올로 바꾸는 혁신적인 촉매 기술이 개발됐네요. 연구진들이 기존의 금속 덩어리 대신 인듐 원자 하나씩을 활용한 단일 원자 촉매를 만들어냈는데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를 실용적인 연료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 문제 해결과 에너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과 지속 가능한 화학 산업으로의 전환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AI계의 슈퍼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젠슨 황 CEO가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테슬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 메타의 VR 메타버스 사업에는 중단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혁신을 주도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마존이 AI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와이어드는 아마존의 스마트폰 재진출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아마존이 과거 파이어폰으로 쓴맛을 본 경험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아마존이 실제로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AI라는 차별화 요소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진입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DJ의 AI 모닝콜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